자, 이번 시간에는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과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측정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자연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측정을 해야지 더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측정이란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 양을 재는 활동들을 측정이라고 하고, 적절한 측정 단위를 사용해야 되고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지 측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림은 측정 도구가 없이 어떠한 양을 우리가 추정하는 활동이죠.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 과정이나 자료,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해야지 어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어림을 통해서 양을 추정한 후에 측정 도구를 결정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측정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 과학적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은 특정 상황마다 사용하는 측정 단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측정 방법과 도구 같은 것들도 통일성이 있어야지 더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표준 물질 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생각해 볼게요. 미세먼지의 측정 단위는 마이크로 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표준화해서 사용하고 있고, 표준 물질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미세먼지 인증 표준 물질이 있어요. 이 미세먼지 인증 표준 물질이 뭐냐면 인공적으로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측정 도구를 테스트할 때 이런 미세먼지 인증 표준 물질을 이용하면 이 측정 도구가 제대로 측정을 하는지 아닌지 같은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도구를 사용할 때 측정하는 방법들도 다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된다. 다음으로 길이의 측정 표준 변화에 대해서 볼게요. 옛날에는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로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미터 원기라는 것을 제작하고 사용했어요. 먼저 앞에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길이를 쟀다고 했죠. 그런데 이 길이조차도 사실 정확하지 않겠죠. 아주 옛날에 잰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에서부터 사실은 오차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찌저찌 1m를 정의해가지고 이를 활용해서 미터 원기를 제작해서 사용했는데, 미터 원기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겠죠. 왜냐면은 결국 제작도 사람 아니면 공장에서 하는 거겠죠. 그럼 만드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는 빛의 속력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로 정의했어요. 그런데 빛의 속력은 대표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력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로 정의한 거죠. 그럼 이 값은 바뀔 수가 없겠다.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질량의 측정 표준 변화를 볼게요. 옛날에는 물 1리터를 1kg로 정의했어요. 그런데 이런 물 같은 경우는 온도에 의해서도 부피가 변할 수 있고 압력에 의해서도 부피가 변할 수 있죠. 오차가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킬로그램 원기를 이용해서 1kg를 정의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킬로그램 원기도 오차가 최대한 없게 외부랑 거의 반응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한 원소들을 사용해서 만들겠지만, 만드는 과정에서의 오차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약간씩은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정확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플랑크 상수를 이용한 값으로 정의를 했어요. 플랑크 상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진 않는데 그냥 우리가 플랑크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알아주면 돼요. 이 불변하는 값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니까 이런 측정 표준이 변할 수가 없겠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신호의 정의가 나오는데, 신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어떠한 것을 알아차렸다 라는 거는 어떠한 신호를 받아들였다 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빛, 소리, 지진파와 같은 파동부터 힘, 온도, 압력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신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보는 이런 자연의 신호들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형태로 만든 거예요. 밑에 예시들을 볼게요. 일단 지진파도 하나의 신호죠. 그래서 지진파를 측정하고 분석하면 지진이 발생한 위치도 알 수 있고 지구 내부 구조와 변화 등도 알 수 있어요. 지구 내부 구조 같은 경우는 P파와 S파의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각하고 멘틀하고 외핵, 내핵이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진파 자체는 신호인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체온. 체온도 마찬가지로 측정하고 분석하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주의 빛, 우주에서 온 빛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 수 있다. 우주에서 온 빛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빛의 스펙트럼 관측이에요. 이 단원 첫 파트에 바로 나오게 되니까 다음 시간에 바로 공부하게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센서가 나와요. 센서는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우리가 어떠한 디지털 장치에서 이런 신호들을 정보로서 이용하려면 전기 신호로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센서의 종류를 볼게요. 일단 빛을 감지하는 광 센서가 있어요. 빛을 감지하는 광 센서는 사람의 눈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가 있죠. 온도 변화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그래서 피부 같은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연기를 감지하는 화학 센서. 연기는 코로 마시죠. 그럼 화학 센서는 코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 누르는 힘 감지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물체의 운동 변화를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 사람은 귀에 있는 전정기관을 통해서 운동 변화를 감지해요. 그래서 이런 가속도 센서는 전정기관의 역할을 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보면은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빛, 소리, 지진파, 온도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거의 다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리고 디지털 신호.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신호예요. 그래서 0과 1의 이진수로 표현되는 신호이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되는 신호이다 라고 하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0과 1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진수에 대해서도 잠깐 보면 이진수는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이고 십진법의 수와 이진법의 수를 비교하면 일단 십진법에서의 0과 1은 이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0과 1인데 이제 2부터 달라져요. 이진법은 0과 1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진법에서의 1, 0은 2를 나타내요. 이진법에서는 제일 뒷자리는 1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0이죠. 그럼 그냥 0인 거고 그 다음 자리는 2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런데 1로 나타나 있으니까 얘는 지금 값이 2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1, 1은 뒷자리도 1이고 그 다음 자리도 2인데 둘 다 1이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100을 보면은 얘는 1을 나타내는데 0이고 얘도 2를 나타내는데 0으로 되어 있고 그럼 다음 거는 4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씩 계속 곱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자리 0이니까 날아가고 두 번째 자리도 0이니까 날아가서 결국에는 4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인데 첫 번째 자리는 1을 나타내고 두 번째 자리는 2를 나타내고 세 번째 자리는 4를 나타내고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16, 그 다음은 32죠. 그런데 0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개를 지울게요. 그럼 이렇게 되고 그래서 32와 8, 4, 1을 더해주면 결론적으로 45가 나오죠. 그래서 십진법으로는 45인데 이진법으로는 저렇게 숫자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개념을 보면 자연의 신호를 디지털 기기로 처리하려면 일단 센서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와요. 자연의 연속적인 신호를 받아와서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만들어줘요. 그럼 이 전기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지 전자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습도, 온도, 빛, 유체의 흐름, 운동, 소리 등의 정보를 받아왔어요. 그럼 센서에서 그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기 신호인데 지금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죠. 그러면 이 값들을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른쪽처럼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된다. 그럼 이런 디지털 신호의 특징이 뭐가 있냐? 일단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정보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를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정보가 간소화되죠. 그래서 약간씩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저장에 필요한 용량이 적다. 정보를 간소화시켰으니까 용량이 좀 적어지고 복사와 편집이 자유롭다.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복사하고 편집할 수 있죠. 그리고 편집이 자유로우니까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 정도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